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미친 상승, 트럼프 당선, 앞으로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11월 JD 부장구소 39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이슈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JD 부장연구소 2024년 송년회 공지를 합니다. 정모 공지일은 2024년 11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에 올립니다. 2023년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네요. 정모일은 2024년 11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서부터 서울에서 합니다. 네. 여기서는 숨은 댓글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이제 공지를 따로 안 올릴 거고요.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에 올릴 테니 혹시 송년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로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기한의 3대 주가 지수 최고치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95%, S&P 500 지수가 2.53%, 다우존스 지수가 3.57% 급등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미친 상승, 트럼프 당선, 앞으로의 미래. 트럼프의 압승으로 대선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일지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강달러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트럼프는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이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세를 때릴 것이고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관세를 깎은 만큼 법인세만큼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수는 모자랄 것입니다. 결국 세수 부족분의 채권을 엄청 찍어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달러는 강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는 105를 넘어섰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위기가 아닌 때 1,400원을 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1,400원이 뉴 노멀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400원대 확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500원, 1,600원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국채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를 것입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어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를 넘어섰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인데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21%에서 15% 이하로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이 바이백에 나설 수 있습니다. 세제 개혁 덕에 현금진 미 기업들 너도 나도 자사주 매입 행렬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법인세를 15%로 낮추게 되면 모든 기업에서 깎인 법인세만큼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당선되었을 때도 위와 같은 일이 있었죠. 웰스파고, 아마존, 암젠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깎은 법인세만큼 자사주를 사서 매입 후 소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스닥에 미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상승했는데요. 은행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규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묶였던 은행의 규제를 풀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은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투자은행들의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인세 인하, 자사주 매입, 소각, 규제 완화로 인한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오를 것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해 법무부를 통해 비축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자른다 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면 이미 반감기에 들어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76,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EU입니다. 트럼프는 EU에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EU는 미국의 서비스업에 종속된 상태입니다. 검색 엔진은 구글에, 스마트폰은 애플에, SNS는 메타에, 시스템 OS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애플에, 그리고 클라우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하는 일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EU 반독점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트럼프에게는 안 통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프랑스 와인과 독일 차에 맛보복 관세를 때릴 것입니다. EU는 항복할 것이고 결국 빅테크는 EU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의 벌금을 처리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EU의 모든 상품에 10% 보편 관세를 매긴다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EU보다 먼저 관세를 때림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게 차지하려는 포석입니다. 빅테크는 좋을 것이고 EU는 더 미국에 종속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큰 봉쇄를 당할 것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60% 관세를 때린다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면 아예 미국의 공급망에서 빠져버릴 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가뜩이나 내수가 죽어서 저가의 물량 밀어내기로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 마당에 날벼락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1980년 깝죽거리던 일본을 밟았던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짓밟을 것입니다. 중국은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큰 돈을 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는 크게 내렸고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비중이 큰 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 등과 같은 기업입니다. 애플은 어제 나스닥이 거의 3% 오르는데 빅테크 중 메타와 함께 농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방위부 분담 문제와 무역 흑자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때문에 골치 아플 수 있지만 후자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90% 이상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용병이 아닌 이상 100% 이상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이 미국에 더 낼 방위비는 없습니다. 게다가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국 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이미 북한이 아닌 중국에 맞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 등의 구실로 미국은 더 많은 돈을 한국에서 뜯어내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율이 오르고 무역 흑자가 늘어남에 따라 환율 조작국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와중에 수혜를 볼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80년대에도 일본을 견제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참 따라오는 와중에 미국이 중국 제조업을 눌러주니 한국 제조업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서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빅테크입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기업은 중국 비중이 큰 애플과 트럼프 낙선 운동을 했던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공경에 처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제 약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이 중국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고 유럽에서 테슬라의 관세를 때린다면 맞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테슬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울 것이고 구글의 반독점으로 인한 기업 분할 이슈도 협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빅테크를 반독점 규제로 괴롭혔던 리나칸 FTC 위원장은 잘릴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악재인 기업입니다. 친환경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악재를 만났습니다. 어제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는 10%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기업이라고 모두 악재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사막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친환경 테마가 모두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테마는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호재도 악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법인세를 깎아주고 EU를 비롯한 빅테크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막간세를 때림으로써 주가에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첫
첫 당선 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없었고 결국 건설주 투자는 망했습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만큼 돈을 번다. 당신이 음식점 사장이라면 만약 당신 가게에 손님이 미어 터진다면 당신의 음식으로 인해 손님이 행복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중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면 돈을 벌 것이고 그로 인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무명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새로이 음반을 냈는데 전혀 안 팔린다면 그 가수는 그 노래로 관객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했고 그 가수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BTS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노래와 춤으로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세상에 많은 감동을 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롭게 했고 BTS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적인 기쁨을 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시가총액 1등이 되었고 노키아는 망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배달앱, 유튜브, 넷플릭스, 우버,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킬러 앱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상가수첩, 벼룩시장, 뉴욕 옐로우캡, 비디오 대여 시장 등은 모조리 망했습니다. 기업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만큼 돈을 벌고 그에 미치지 못한 기업은 망했습니다. 위 이론의 근거는 기독교의 칼뱅주의입니다.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원 예정설입니다. 구원 예정설이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 누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세에 알 수 있는데 근면하고 부자인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국에 갈 사람이며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가며 돈 없는 거지는 지옥에 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칼뱅주의라는 이론적 근거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욕심만 있지 마인드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월급쟁이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잣돈을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월급쟁이로 먼저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될 것입니다. 월급쟁이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월급만큼만 일합니다.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입사원 면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질문에 연봉이 얼마냐, 휴가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몇 시에 문 닫냐,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아침에 언제 문 여냐, 언제까지 출근할 수 있냐 라고 묻는 신입사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두 번째, 기꺼이 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고 잘할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쟁이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할 일 기꺼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로서 성공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박하지 않아서입니다. 미국의 무일푼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 준비 중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만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미 미국 유학을 간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주변에 다 말해놓은 상태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 없이 미국 유학과 취업을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학금 스폰을 해주는 무명의 대학을 찾아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취업이 문제였습니다. 대학 근처에는 한 군데밖에 기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학금 스폰을 해주는 대학도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그곳이 시골이었기에 학생이 없어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지방대가 장학금 주고 동남아 학생을 받는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기업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영주권 스폰을 안 해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업무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회사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는 회사 서버가 나가면 달려가 서버를 복구하며 야근 수당 안 줘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미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에 회사는 감동했고 영주권 스폰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공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입니다. 열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열정이 만들어집니다.
20세기 초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로얄 아문센이 이미 남극장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과제는 남극 횡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함, 쥐꼬리만한 수입에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기 위한 보장 못함, 보상은 성공 후의 영광과 인정뿐. 일에 대한 열정은 돈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의무를 부여해야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은 당신이 무엇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직장이 배울 점이 없어 그만둔다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직장은 돈 주고 당신을 쓰는 곳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돈값만큼 일하는 사람보다는 돈값보다 더 일하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음식점에 갔다고 칩시다.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음식점에서 가장 중시하는 재방문을 한다면 어떤 음식점을 갈까요? 첫 번째, 2만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딱 2만원어치 가치와 그 이하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 두 번째는 2만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2만원이 훨씬 넘는 가치와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음식점 성공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방문의 경쟁 논리가 왜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백종원이 욕하는 쪽박가게 주인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해보는 듯 해야 돈을 법니다. 부동산 거래도 손해보는 듯 해야 거래가 됩니다. 바득바득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회사는 몸을 갈아 넣어야 성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절박함과 열정이 있고 몸을 갈아 넣어야 직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부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미친 상승, 트럼프 당선, 앞으로의 미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